부산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보복폭력이 10개월 넘게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양대 폭력 조직이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쫓고 쫓기는 범행을 벌였는데 경찰이 조직폭력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강 위 보행 랜드마크인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지금 안전관리와 완공 이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부산시가 2026년부터 3세에서 5세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보복폭력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양대 폭력 조직이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쫓고 쫓기는 범행을 반복했는데 일부는 교도소 안에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가게로 들어와 허리 굽혀 인사하는 남성들. 간부에게 굴신 인사를 한 뒤 지시를 받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곧이어 부산 도심에서는 쫓고 쫓기는 칼부림이 이어집니다. 상대 조직을 향한 보복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한 조직이 동네 후배가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벌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0개월간 두 조직은 상대 조직원을 찾는 건 물론 거주지를 기습하고 잠복까지 하며 끔찍한 보복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집단 폭행에는 칼과 둔기, 유리병 등 잔혹한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산 도심 번화가부터 아파트까지 장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교정당국과 공조로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은 모두 45명. 이 중 범행을 주도한 16명과 도피를 도운 3명 등 19명이 구속됐고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수배 중입니다. 대부분 30대 신규 조직원으로 10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수감 중인 간부가 바깥 조직원에게 보복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조직은 내부 지시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직 간의 대립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이후에 검찰과 교정당국하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하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통신 SNS 수사로 범행 행위자는 물론이고 배후 지시한 주모자까지 저는 근거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 척결을 위해 배후 세력까지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가하천인 수영강 위로 새로운 보행교가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바로 수영강 휴먼브리지인데요. 부산시는 단순한 보행교를 넘어 사람과 도시를 잇는 새로운 문화의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완공을 앞둔 지금 안전관리와 완공 이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선형 보행로가 수영 강변 위를 물결처럼 있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감도입니다. 새로운 수변 풍경을 만들어낼 수영강 휴먼브릿지는 길이 214m, 폭 7에서 18m의 보행 전용교로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수영구 주거지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다리의 안전 등급 분류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수영강 휴먼브릿지는 구조상 일종 시설물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크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부산시가 행정상 3종 시설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 안전 점검만 받으면 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 점검을 받는 기준이라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안전 점검에서도 또 낮은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은 관리 주체 문제입니다.
다리가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구조여서 완공 이후 누가 관리 주체가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구청 위임을 검토 중이지만 법적으로 도로시설을 고시한 부산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오고 부산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에 엄청나게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안전이 거기 수영장도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큰 그림에서 부산시에서 전문 기관인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나 관리의 효율성은 집중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해야 네. 될 필요를 느끼고 네. 있고요. 다시 네. 검토해서 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수영강 휴먼 브릿지, 동부산에 있는 새로운 보행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산시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국내 법인 계좌 공급 조직 2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0대에서 60대 20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며 조직원 명의로 70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97개의 법인 대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계좌를 캄보디아 현지 피싱 조직에 넘겨 피해금 약 3,900억 원 규모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 1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간부급 4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 3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올해 20살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5일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제20회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초청 부산 멀티 불꽃쇼에 더해 기념 축하 불꽃쇼를 신설하고 바지선을 13대로 늘려 총 3포인트에서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됩니다. 특히 지드래곤의 신곡 위버맨시와 AI 음원이 결합된 불꽃 공연, 200발 동시 발사 멀티플렉스 불꽃, 광안대교와 바지선이 주고받는 캐치볼 하모니 불꽃 등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끕니다. 시는 100만 명 인파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 7천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와 인파 분산 대책을 시행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나섭니다. 문화관광수도 부산의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일 부산 광안신협 신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부산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현우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시민 1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조사에서 10년 뒤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로 60.8%가 해양 K관광 문화도시를 선택했으며 전통 공업도시는 19.6%에 그쳤습니다. 또 문화관광 중심도시 추진 동의율은 88.3%였으며 39.4%가 관광 편의 개선을, 38.7%가 K컬처 인프라를 우선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정 의원은 세계인이 찾는 해양 문화관광 도시로 부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26년부터 3에서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현을 목표로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우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3에서 5세 실질 무상보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0에서 2세 급 간식비를 월 8천 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고 미지원 항목이던 특성화 비용 월 3만 원을 3에서 5세 유아 전원에게 신규 지원해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 국적 유아 3에서 5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부산 경제성장 혁신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10일 시청에서 부산 경제성장 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고 해양 미래기술, 인공지능, 소재 부품 장비, 라이프 산업 등 4대 전략 10개 추진 과제, 71개 핵심 사업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SK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이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이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내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일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평년보다 1에서 5도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은 3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며 옷차림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능 시험지가 10일 경남 7개 시험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지는 수능 당일인 13일 새벽 경남 도내 105개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경남교육청은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지구별 상황실을 마련해 문답지 유출 방지와 시험장 설치, 교통관리 대책 마련 등 수능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경남은 주요 과목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고 선생님이 당당히 교육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 참여형 교육 행정을 통해 예산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